2010년 4월 19일 새벽 3시 30분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응급실에 급한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힌 20대 여성의 응급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의식이 없는 채로 구급차에 태워진 그녀는 곧 병원에 실려왔고,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허망하게 약 50가지 정도의 수많은 의료전선이 몸에 빼곡히 붙였던 채로 그녀의 생명의 불씨는 그렇게 꺼지고 말았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남자친구와 유가족들은 온몸으로 눈물 흘리며 그녀를 가루로 보냈다. 불행한 사고사라고 믿었기에 그저 그녀의 명복을 빌 뿐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2010년 4월 19일 새벽 모텔에서 119 신고를 요청한 김모군. 그는 의사 상태에 빠진 윤모양의 유가족들에게 국내에서 치료가 힘들면 외국에라도 데려가서 반드시 고치겠다, 만약 윤모양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라며 줄곧 오열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몇 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무산소성 뇌병증 및 치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죠. 사고 당일 함께 있었던 김모군의 증언으로 의해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진 단순한 사고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정황상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유가족들은 뒤이어 별다른 의심 없이 윤모양의 시신을 화장하게 되죠. 그렇게 윤모양의 죽음은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여러 의혹들이 수면 위로 속속 불거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보험 증서. 윤모양이 49제를 앞둔 어느 날 그녀의 가족들은 한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금 2억에 대한 보험 증서였죠. 가족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단 22세였던 윤모양이 총 보상액이 2억 원인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 보험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남자친구인 김모군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금의 수령자도 김모군으로 되어 있었죠. 다음으로 이것은 김모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변경한 날짜와 사고 발생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건과 수익자의 변경 기간은 불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김모군은 그 이후에도 사건 발생 단 이틀 후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여자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두 번째, 윤모양의 손상된 치아. 이것은 윤모양의 치아입니다. 그녀는 집안 사정이 어려운 탓에 막대한 돈이 드는 치과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 치아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윈니는 어금니 3개를 제외하면 모두 발치했는지 치아가 아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 고기를 먹어도 성인이 먹는 크기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잘라 먹었고, 낙지와 같은 질긴 음식은 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가족들은 증언을 받기 위해 김모군이 낙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낙지 음식점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는 분명히 그 둘을 기억한다, 자주 왔었다며 둘이 사간 낙지 중 2마리는 평소대로 썰어서 포장을 했었지만 나머지 2마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낙지들은 연포탕이나 쓰이는 것으로 평균 길이가 40에서 45cm에 달하는 크기였다고 하죠. 만취되어 똑바로 걷기도 어려운 몸으로 취사도구도 없는 모텔에서 해당 크기의 낙지를 치아도 아주 불편한 상태로 여러분들은 통째로 드실 수 있으신가요? 단순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김모군의 당시 행적. 이것은 사고가 났었던 장소인 모텔과 후송되어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 그리고 그 거리의 소요 시간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보다시피 고작 85m죠. 성인 남성이 뛰어간다면 도착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 김모군은 윤모양과 주로 이 길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의 길을 정말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한시가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김모군은 프론트에 전화해 119를 불러달라는 행동과 7층에서 프론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의문스러운 행동들을 했고, 그 결과 그녀는 숨을 못 쉰 상태로 15분이나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은 또한 김모군에게 이미 약혼녀와 또 다른 한 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윤모양에게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유가족들의 수차례 전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당시의 약혼녀와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보험금을 받고 잠적한 김모군의 정체는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벌가의 자식도 아니었으며 반지하의 집세를 내지 못해 밀리던 정과 구범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체포영장이 내려졌을 때도 김모군은 약혼녀의 집에서 연행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제된 증거와 증언, 그리고 공판의 내용들입니다. 1. 2억의 보험증서. 당시 가입한 보험이 암보험이었고, 만약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었다면 암보험에 할당된 금액을 모두 사고에 배정을 했을 텐데,
월 보험료 13만원 중 사망보험료는 1만원에 불과하고 사고 이전에 김모근은 보험료, 보험금 수령 여부도 잘 몰랐다는 점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증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2. 만취 사실에 대한 증언. 1심 때 낙지 음식점의 사장의 가게에 올 때부터 윤모양은 술에 많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보였고 그로 인해 카운터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어서 그녀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과 모텔 종업원의 여성이 술에 취해 남자가 부축하고 들어왔다는 진술, 그리고 김모근이 직접 한 진술로서 모텔로 들어가는 길에 윤모양이 나 너무 취해서 땅이 흔들린다 라고 한 말에도 불구하고 2심 때는 그녀의 만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비구폐색인가 기도폐색인가. 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이 있었다는 1심에 반해 2심에서는 기도폐색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현장에서 젖은 수건이 발견되기도 했죠.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22살의 여성이 남자의 강압으로 인해 부드러운 베개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가 막혔을 시에는 상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방어흔이 없다는 이유로 비구폐색 질식사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4. 김모근의 진술 번복. 처음에는 윤모양이 통낙지를 먹었다는 증언을 하던 김모근. 하지만 그 큰 낙지는 통으로 절대 먹을 수 없다는 낙지가게 사장의 법정 증언이 있자 1심 재판에선 7에서 8cm 정도의 낙지 다리를 먹었는데 윤모양의 입안을 보니 낙지가 보여 자기가 꺼내려 손을 넣어 당겼더니 끊어져 2cm 정도 꺼냈다고 번복하여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했던 병원에서의 진료 차트에 의하면 윤모양의 몸 어디에서도 낙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자 김모근은 또다시 말을 바꾸어 자신은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윤모양이 스스로 무언가를 먹고 캑캑거렸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2심의 두 번째 재판에선 본인이 스스로 윤모양의 입에서 낙지를 전부 다 꺼냈다고 다시 한번 번복했습니다. 5. 판사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내용. 1심의 결과를 뒤엎은 2심의 판사는 윤모양의 기도에 붙어있던 낙지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스스로 튀어나와 병원에서 낙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한 살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모근을 믿고 유가족이 화장을 한 것은 그들의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만약 화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증거든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결과가 혹시 변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의 무기징역을 뒤엎고 2심 무죄로 판결되며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지만 대법원도 2심을 이어받아 무죄를 선고하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한편 김모근은 그 이후에도 2013년 9월 3일 다른 애인과 사귄 뒤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